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는데요. 회사에 다니면서 이곳에 로그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자의 75%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내게 주어진 업무가 부당할 때보다 나를 대하는 상대의 태도가 못마땅할 때 더 높은 확률로 이직을 희망하게 된다는데요. 일과 일 사이, 일과 사람 사이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친구가 있을 때처럼 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적당히 그리고 충분히 거리를 지키면서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 그만큼 알아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2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ay that you
2월 10일 금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존 레전드의 Save Room이었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죠. 존 레전드. 예. 존 레전드는 항상 이제 소개를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을 레전드로 지을 수 있을까? 예. 활동명이잖아요. 예명이잖아요. 예전에 나인 씨랑 이야기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푸른밤에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존 레전드가 왜 레전드인지.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레전드였었는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걸 활동명으로 예명으로 사용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노 진짜 잘 치기도 하죠. 노래도 정말 잘하고. 자, 오프닝에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 사람들이 많이들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취업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정말 크죠. 일을 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도우는 게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합인 것 같기도 한데 이 합이 맞지 않으면 진짜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받으려면 어느 정도 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다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지영 그리고 배경옥 작가님 더 러브 연애교실로 함께 할 거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부영주택, 해커스 공무원, 유록스, 라프리모 분양 공동,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커피소년의 노래입니다. 하은과 함께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이제 푸른밤 진행하기 전부터 커피소년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많이 상승시켜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장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칼로리라든지 이런 곡들도 많이 좋아했지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이 노래에서 느껴진 어떤 푸근함 그리고 그 두 보컬의 합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곡입니다. 지금은 뭐 매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지만 맨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땐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목소리, 말할 때 말투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커피소년. 하은과 커피소년이 함께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커피소년과 하은이 함께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왔습니다. 되게 좋죠. 노래 정말 잘하시고 음악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9002님. 쫑디 오랜만이에요. 저 이제 삼수가 끝났습니다. 아, 정말 지겨웠어요. 푸른밤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실기도 끝나고 다음 주에 신입생 OTA 오라는데 저 신입생이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 나이 많다고 못 어울리고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그보다 지금 완전 살쪄서 인생 최대 몸무게인데 근데 어쨌든 신나요. 엄마 아빠 그리고 사춘기인 여동생한테 진짜 미안했는데 저 이제 자랑스러운 큰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주 들으러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 삼수면 진짜 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고생이 또 증거물로 이렇게 또 입학도 하셨고 입학하신 만큼 또 친구들도 잘 만나시고 가셔서 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경험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47님 쫑디 고3 되는 여학생인데요. 기숙사 학교라 공부하다가 이제 방으로 와 푸른밤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정말 괴로워요. 고3 내내 이렇게 배고플 걸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배고픔을 잘 참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 되면은 저녁을 뭐 7, 8시에 먹으면 12시가 되면은 배가 슬슬 고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과일 같은 거,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조금은 허기를 달래야 집중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저녁을 드시는 양을 조금 줄이시고, 이렇게 공부하실 때 과일이라든지 좀 요깃거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셔서 조금 무겁지 않은 걸로 잘 때, 잠들 때 방해가 되지 않을 것들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2607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남 땅끝마을까지 도보로 여행을 하고 있는 24살 대학생 2명입니다. 지금 5일 정도 여행 중이고 천안에서부터 150km 정도 걸었습니다. 아직 해남까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다리에 물이 차고 발바닥에 물집이 올라와서 걷기가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면 주변에서 나고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 바보처럼 살 게 분명해요. 꼭 완주하는 기쁨을 맛볼 겁니다. 저희는 캠코더와 카메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추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부수고 싶고 처음에는 신나게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걸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닥만 보고 묵묵하게 걷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이가 소원해져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내일은 33km를 걸어야 해요. 오늘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밤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150km를 도보로 더군다나 이 날씨에 이 추위에 이렇게 또 움직인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 우정들 쌓으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푸른밤 지금 사연 소개되고 있는 순간들이 조금 함께 공유가 되면 그래도 힘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그래요. 다들 힘내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도 몸도 좀 단단해져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 이런 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육체적인 통증 이런 거를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하체 쪽은 저 그래서 하체 운동 진짜 안 하거든요. 달리기, 뭐 하체 운동, 뭐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해요. 제가 유산소 운동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멋있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the good,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all those things I shouldn't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And ain't nobody leaving soon, so keep dancing. I can't stop the feeling, so just dance, dance, dance. I can't stop the feeling,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Ooh, it's something magical. It's in the air, it's in my blood, it's rushing on. I don't need no reason, don't need control. I fly so high, no ceiling when I'm in my zone. Caus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stop, stop. Under the lights when everything goes, nowhere to hide when I'm getting you close. When we move where you already know, so just imagine. Noth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the good,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all those things I shouldn't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And ain't nobody leaving soon, so keep dancing. I can't stop the feeling, so just dance, dance, dance. So just dance, dance, dance. Stop the feeling, so just dance, dance, dance. I can't stop the feeling, yeah. So keep dancing. Oh, yeah, yeah. I can't stop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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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the good,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all those things I shouldn't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And ain't nobody leaving soon, so keep dancing. Everybody say. I can't stop the feeling. Oh, no, I can't stop the feeling. I can't stop the feeling in my body. Break it down. Got this feeling in my body. Can't stop the feeling. Got this feeling in my body.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들었습니다. 5680님, 저는 부산에 사는 27살 취준생입니다. 이력서만 100군데 넘게 보냈는데 참 안 뽑아주네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사연을 보내요. 저만의 속도를 지켜내려고 애를 써도 빠르기만 한 남들 속도와 자꾸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자존감만 떨어지는 저, 올해는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필요한 곳이 또 있을 거고 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속도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앞서 나가는 누군가, 내가 봤을 때 나의 앞에 있는 것 같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 눈앞에 있다고 꼭 정말 앞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것뿐이지 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도착점이 그리고 어떠한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먼저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사자 마음에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촉박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요. 노력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샤이니의 뷰 듣겠습니다.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문 빛이 퐁듀 보이기 시작하는 메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서 나 처음같이 더 좋아 더 민감히 굴러봐 더는 숨기지 말아줘
별병에 담는 시간도 편히 걷는 꿈들을 이루어낸 상상한 게 뭐든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예민해진 걸 느껴 은근한 촉감과 끝없어진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있어봐도 좋아 제대로 된 감각 한걸 넘어서 그 순간 너무 아름다운 you 너무 아름다운 더 새롭게 날 보여줘 you 너무 아름다운 you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너무 아름다운 데려가줘 더 보여줘 더 보여줘 너무 아름다운 you 지루함에 익숙해져 특별함을 잊었잖아 이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손을 맞춰 너무 아름다운 그곳으로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줘 처음이겠지 like you 별빛의 향과 맛을 본 것도 향기에 느낀 것도 I won't let you 네의 색과 모양 본 것도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기념일, 연인이 준비한 선물이 불만족스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불만족스러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념일마다 선물 고민까지 해야 된다니 차라리 솔로가 낫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백여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지요. 더 러브 연애교실. 기념일 선물도 센스 있게 잘 준비할 것 같은 분들입니다. 백여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념일 선물. 기념일 선물. 생각만 해도 네, 저 오늘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오프닝 이쯤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노래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활기를 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백 작가님 어떠세요? 기념일 뭐 이런 거 좀 챙기시는 편? 안 챙기실 것 같은데. 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기념일 정말 안 챙기고 생일 뭐 이런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예.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네. 별로 생일 안 좋아하고 심지어는 좀 뭐 그렇게 막 난리 피우는 거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그쵸. 너무 갑자기 많이 연락 오고 막 그러면 요즘에는 더군다나 또 SNS라든지 이런 쪽에 그쵸. 자연스럽게 알려져서 그냥 그 친구들이 이제 물론 축하해 주는 거 고맙지만 뭐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오랜만에 연락 오면
민망하고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얘기가 길어지면 할 말이 너무 없고 그런 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막아놨어요. 그 생일 알람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SNS에. 그게 있어요? 네, 있어요. 아유, 나 찾아봐야겠네요. 막아놓으면 안 가요. 아, 대단하네요. 왜 열어놓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축하받으면. 좀 그게 좀 불편한 상황. 저는 근데 기념일 선물 챙기고 이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축하받고 제가 선물 받은 건 정말 너무 좋아요. 선물 받는 게 너무 좋더라고. 좋을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기억에 남는 어떤 기념일 선물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봤던 적이나 받았던 적은 있으실 텐데. 되게 집요하시구나. 예, 있습니다. 어쨌건 기념일 얘기를 했으니까 선물 얘기를 하고 가야죠. 끝까지. 기억에 남는 거 딱히 없네요. 예, 저는 그냥 뻔한 선물도 그냥 뭐 CD인데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희귀 CD. 외국 나가서도 사기 힘든 것들. 네네네. 그런 거 선물 좀 많이 받았어요. LP 이런 거. 음악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예. 백 작가님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는데요. 보라 색깔이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는 되게 세계에서 유명한 되게 디자인 어워드가 있어요. 네네. 독일에서 하는 그 상을 받은 디자인 상을 받은 물건인데 19금이라서 예,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디자인상을 받았나요? 그거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테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상을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얘기하면 풍계문란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딱 들어도 뭔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보라색. 보라색이요. 보라색. 노래 나갈 때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연인의 기념일 선물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여성 응답자의 82%, 남성 응답자의 38%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대방의 선물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내가 준비한 선물보다 약소하다고 생각이 돼서 혹은 취향에 맞지 않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 정말 쏙 드는 물건 사기가 쉽진 않죠. 평소에 관심을 어느 정도 꾸준히 잘 많이 가지면은 네네. 그 취향 저격까지는 아니어도 예. 취향 근접만 되지 않을까. 저 취향 근접만 돼도 취향 저격과 좀 비슷한 어감인데 또 색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취향 근접. 만들어지나요? 하나 괜찮은데요. 취향 근접. 너 취향 근접이야 지금. 이런 취향 근접까지는 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막 지나가는 말로 하나 던진 그 어떤 그 문장을 기억해서 또 선물을 준비하고 이거 뭐야? 그러면 너 그때 뭐뭐뭐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 말이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물건이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나에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말을 이 사람은 기억을 해서 또 이렇게까지 또 준비를 해줬구나라는 어떤 그 마음을 받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에 가장 감동받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심코 흘린 말을 상대편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했다가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는 말 꺼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과 함께. 네. 근데 보통 그 사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취향이라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상대편이랑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용과 낭만 사이에 큰 문제인데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어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긴 그렇긴 해요. 하죠. 사실. 저도 특히 물어보고 오래 사귄 커플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왜냐면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응답자의 41%가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싸워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려 41%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육박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선물 주면 거의 반은 싸우는 겁니다. 네. 선물을 안 주면 안 싸우는데 선물을 주면 기념일이 오면 거의 반은 싸우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그 제트기 영국이라고요? 예. 제트기 조종사가 출격하는 정도의 그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 순간적인 스트레스. 네, 뭔가 선물을 고르고 쇼핑을 하고 그럴 때 남성들 특히 예. 남성분들이 그 제트기 출격할 때 네. 전쟁의 스트레스. 그 정도를 이제 선물 고를 때 느낀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치열하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나 치열하게 사랑을 한다.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벌써 힘들다. 그래요?
숨이 막 막혀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예, 예. 쉬다 가시고요. 자, 대신 그 전에 연애 고민 사연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푸른밤 홈페이지 코너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강남과 산이가 함께한 초콜릿 듣고 오겠습니다. 1, 2, 3, 4 Baby you 나만의 you 넌 달콤한 초콜릿 같아 초콜릿 같아 You 나만의 you girl 이런 내게 닿은 입술도 Sweet 따뜻하다 널 들이켜볼게 이 향기를 가줄래 Sweet 따뜻하다 날 데려가줄래 넌 달콤한 초콜릿 같아 이른 아침인데 벌써 네 생각에 궁금해 무슨 생각에 왜 이리 초조해 고작 몇 분 안 지났네 깜빡깜빡거린 네 눈동자가 아른거릴 때마다 미쳐 난 도톰하게 날 향한 네 입술과 부드러운 네 피부 Oh oh baby you 나만의 you 넌 달콤한 초콜릿 같아 초콜릿 같아 You 나만의 you girl 이런 내게 닿은 입술도 Sweet 따뜻하다 널 들이켜볼게 이 향기를 가줄래 Sweet 따뜻하다 날 데려가줄래 넌 달콤한 초콜릿 같아 지루할 틈이 없어 넌 달콤한 향기 I can't stop 자꾸만 손이 가 너와 내 사이가 어둠도 없게 당겨줘 깜빡깜빡거린 네 눈동자가 아른거릴 때마다 미쳐 난 도톰하게 날 향한 네 입술과 부드러운 네 피부 Oh oh Hey chocolate 넌 분명 너가 생긴 거에 만족할 거야 너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몸의 셀피가 댓글 중 하나 내 거야 넌 끼가 노예인 것 마냥 부리지 또 한 명 찾은 듯한 분위기 지금 개화하는 거니 카카오톡 그거 알지 걔들에게 카카오톡 조용조용 hush let's follow 어디 가나 silver skirt 이거 부딪히는 너 I wanna kisses go diva brownie S shake that 치어져 떨어지는 당 녹이기 위해 벌어지는 마피아를 딥하게 굴려 Let's do French chocolate Baby you 나만의 you 넌 달콤한 초콜릿 같아 초콜릿 같아 You 나만의 you girl 이런 내게 닿은 입술도 널 들이켜볼게 이 향기를 가줄래 Sweet 따뜻하다 날 데려가줄래 넌 달콤한 초콜릿 같아 강남과 산이의 초콜릿 듣고 왔습니다. 네, 덜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미국에서 K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일하고 여행하기 위해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이곳에 사는 동갑내기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일을 구할 때, 이사할 때,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아이 같은 제게 남자친구는 정말 큰 의지와 힘이 되셨어요. 남자친구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활동적인 제 성향에 맞춰서 여기저기 많이 데려가 주기도 했고 이미 봤던 영화도 저 때문에 다시 본 적도 많고 늘 저에게 맞춰줬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게 편해지고 이런 일상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남자친구가 변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봤었는데 4, 5일 만에 보기도 하고 일어났을 때, 출근할 때, 짬날 때, 퇴근할 때 항상 하던 연락도 안 할 때가 점점 많아졌어요. 사실 제가 먼저 보러 가거나 먼저 연락해도 됐는데 남자친구가 연락 안 하면 저도 일부러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냥 화난 마음을 먼저 풀어주기만 바라고 기다렸죠. 그러다 남자친구에게 지금까지 서운했던 점, 예전과 달라진 점, 소홀한 점 등을 써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이런 건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도 할 말 있어. 불길한 예감은 역시나 틀리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헤어지자는 말을 둘러 얘기했고 전 울기만 하다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한 채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끝낼 수 없어서 4일 뒤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도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도 달라질 건 없어서 그랬다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자기도 보고 싶었다고 하길래 전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며 다시 매몰차게 굴더라고요. 돌아보니 전 남자친구에게 애정 표현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사랑은 같이 나누는 건데 늘 받으려고만 했고요. 곁에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고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잃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남자친구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 가고 있어요. 한 달 후면 떠나야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처음에 사귈 때 일어나지도 않은 일보다 현재에 충실하자고 했던 남자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다는 K님의 사연이었죠. 네. 미국에서 있는 일이네요. 네. 보통 상황과는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후면 또 이제 또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또 헤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왠지 그냥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서 네. 지금 남자친구가 자주 가는 버스 정류장에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풍경을 어떤 풍경일까 지금 상상을 하는 바람에 왠지 막 옆에 호수 있을 것 같고 예. 낙엽이 너무 아름답게 떨어져 있을 것 같고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떠올릴 수 있겠죠. 너무 낭만적이다 이러고 있었죠. 백 작가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사연자분 많이 좀 이래저래 복잡하실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라는 게 마지막 말이잖아요. 네네.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랑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나 떠내보내는 마음이나 어떤 면에서 봐도 상대편을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일주일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조금 더. 너무 빨리는 말고. 너무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런 부딪힘이 또 있는 거든 감정적인 어떤 과소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집에 찾아갔었는데 네. 서로 다른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다음 날은 또 다르게 또 이해를 네.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본인도 그렇고 남자친구분도 그렇고 분명히 좀 많이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연자분은 지금 마음이 많이 급하겠죠. 한 달 후면은 또 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들도 참 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는 공동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둘이 나와 같이 당신의. 하는. 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어렵게 깨달은 건데 사랑이라는 건 사실 공동의 경험이긴 한데요. 전혀 별개의 경험이거든요. 사랑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사랑이 달라요. 네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사랑에서 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 같고 마치 사랑은. 근데 그냥 작가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냥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많이 주는 사람이 나중엔 이기는 게임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왜냐하면 결국 덜 후회하는 쪽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친구랑 잘 되기가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 후에는 또 가셔야 되고 남자친구도 아마 되돌리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주는 사랑을 하셨던 분이고 네네. 어떻게 보면 많이 맞추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깊게 사랑하고 많이 줬던 사람은 후회도 덜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줬으니까 내가 더 해줄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서울에 돌아와서 다른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런 후회하지 않는 사랑,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번 사람이 또 경험이 되는 거겠죠. 앞서서 사연 안에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 뭐 화가 나면 풀어주기만 기다렸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뭐 물론 이런 연애 방법이 또 본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사랑하는 거는 서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예, 서로 섭섭했던 것들이 쌓이지 않게 속상했던 것들이 쌓이지 않게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리고 아마 지영 씨는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제가 이 얘기하면 정말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이 수백 번 더 했던 말을 계속 들어주는 일이에요. 했던 말을 계속 하거든. 그렇지 않나요? 제가요? 10년 이상 아니요. 아니, 사랑하시는 분이요. 지영 씨가 같이 사랑하시는 사는 분이. 그 그녀가 그리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10년 이상 연애를 하거나 뭐 살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했던 말을 계속해요. 네. 그래, 너 그때 그 얘기 했지 않니? 라는 얘기를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싸운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하고 또 한 말을 계속 듣는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시 봤던 영화 또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랑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사랑이 굉장히 마술적이고 마법적이고 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들을 좀 깨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도 조금씩 네, 사실 그런 게 아닌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네, 물론 그런 낭만적인 사랑의 기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시기라는 건 깨지거든요. 낭만적인 사랑의 시기라는 건 깨지고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좀 사랑의 성숙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경험하면서 인생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픔도 겪고 네네. 견디는 법도 배우면서. 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지영 씨 와이프? 저 지금 네. 저의 그 사람만 그런 줄 알고 저희 그 사람도 그래요. 10년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분도 그러실지도 몰라요, 상대방에게. 저 역시 똑같은 얘기를 늘 하고 있고. 전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이종 씨 했던 얘기는 절대 안 하시는군요. 3번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해요. 그렇군요. 3번까지. 다 똑같구나 사람은. 근데 아무튼 많이 좁은 사랑을 한 사람이 나중에 받는 거에도 익숙하고 주고받는 거에 대한 균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사람은 항상 그 균형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줄 때 비로소 아는 것 같아요. 그 참 의미를. 그래서 나중에 또 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좋은 기회 와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일이 생기면 많이 주고 그때 많이 받고 주고받고의 그 균형의 경험을 많이 겪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는 노래를 듣고 2부를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윤한의 널 위한 노래 듣겠습니다.
변하지가 않잖아. 너를 매일 생각하며 이 마음을 건반 위에 기대며 너를 위한 노래를 쓰고 있어. 변하지 않을 이 마음으로 내 진심이 너에게 들리기를 이 노래를 통해 나는 노래해 for you. 너를 매일 생각하며 이 마음을 건반 위에 기대며 너를 위한 노래를 쓰고 있어. 변하지 않을 이 마음으로 내 진심이 너에게 들리기를 이 노래를 통해 나는 노래해. Yeah. 너를 위한 노래를 쓰고 있어. 변하지 않을 이 마음으로 yeah. 진심이 너에게 들리기를 이 노래를 통해 나는 노래해 나는 노래해 for you.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더 러브 연애교실 이재영 씨 그리고 백영욱 작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이제 짧은 사연들 쭉쭉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하나하나 소개해볼까요? 이상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3월부터 CC였는데 남자친구가 군대 간 지 한 달 만에 차였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진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꾸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납니다. 너무 힘든데 오롯이 자기한테만 집중하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 이별을 많이 경험하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 분이라면은
자기한테만 집중하는 방법 사람마다 너무 각양각색이라 맞아요. 예, 예. 자기만의 방법을 언젠간 터득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뭐 각자 경우가 다르지만 저는 그냥 회피하지 않고요. 슬픈 감정을 비슷한 내용 혹은 비슷한 무드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네네. 영화나 드라마를 찾거나 비슷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네. 예, 그 어떻게 말하면 뭐 고통, 슬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그러다 보면 공감의 예. 포인트를 찾는 거죠. 금방 저한테 집중하게 되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금방 헤어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또 이별의 통증을 느껴야 거기에서 이제 네. 또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 왜 보면 그 외로움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폭식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게 왜 허기가 그러냐면 져서. 예, 예. 뇌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부위가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슬프고 지금 굉장히 괴로운 감정인데 그걸 다른 감정으로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소설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슬픔을 좀 분명하게 느끼고 그게 좀 덜어져야지 뭔가 따라낸다고 해서 비워지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넘칠 필요가 있어요. 넘쳐서 비워지면 아마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본인의 아까 말씀하신 노하우. 네. 근데 저는 그게 딱 떠올랐어요. 왕가의 영화 보면 금성무가 계속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달리기를 하는 네.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신경숙 소설의 어떤 여자는 그 역의 첫 역부터 마지막 역까지 맨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차를 타요. 네. 그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의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마라톤을 뛰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슬픔을 덜어내는데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책 읽는 거 싫어하는 분일 수도 있고 네. 사실 영화 보는 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찾아서 뭔가 좀 한번 반복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슬픔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네. 예, 그것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1193님 여자친구랑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하던 여자 후배가 있는데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2달쯤 됐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후배가 많이 위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왠지 점점 그 후배에게 마음이 생기네요. 그런데 제 과거 연애를 너무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의 연애 괜찮을까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너무 많죠. 헤어지면서 헤어짐의 어떠한 위로를 해줬던 이성과 네. 친구와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전 대부분이 제 주변에 이래서 네. 너무 많잖아요. 헤어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 힘을 주면 네. 당연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든 순간에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인데.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워낙 그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좋았던 일이건 안 좋았던 일이건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마음 가는 여자 후배가. 뭐 그거에 관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 지금부터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지금부터 혹은 연애가 어떻게- 정말 순탄하게 돌아갈지도 몰라요, 초반에. 그럼요. 왜냐하면 만나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간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와 정말 별로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예. 있고 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이런 트러블이 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물론 상대방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만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의 연애를 먼저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좀 해보심이. 와. 그 원사이드에 지금 예. 너무 적확한 지적이에요. 예, 이거 예. 팩트 폭행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로 한번 이제 어퍼컷을 날려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와 지금 어퍼컷이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어봐. 다른 사람의 지금 괜찮을까? 그런 상황을 지금 설정할 때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일단 마음을 후배의 먼저. 마음을 예, 후배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야죠.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예. 다음 사연이요. 6502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매일 술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술자리를 함께 해야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술은 잘 못 마시고 술자리에서 어떻게 저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되게 특이하시다 약간. 이건 제 고민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처음 작가가 되고 나서 그 소위 문단이라는 곳에 모임을 갔는데 그 작가분들은 너무너무 술을 잘 드세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뭐 새벽 4시 막 3시 막 정말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을 잘 안 먹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술자리가. 그 자리까지 또 오랜 네. 시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잘 마시는 분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드시잖아요. 여기와 저기와 저기. 저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너무나 그 문인들과 즐겁게 어울리시는 출판사 대표님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봤더니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얘기를 잘 예, 들어주신다. 그 풍부한 리액션. 리액션인가요? 네, 그 술을 눈빛과, 먹지 않아도 마신 것 마냥의 네, 리액션. 그 몸짓과 눈빛과. 예.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술을 지금은 좀 마십니다만 네. 예, 처음 이제 술을 좀 친구들과 같이 먹게 됐고 자리에 갔을 때 저는 술이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입을 안 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항상. 왜냐? 저는 리액션이 대단했거든요. 그 애들이 딱 오면 역시. 저한테 항상 야, 너 술 많이 먹었어? 아니, 한 명도 안 먹는데,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 나는? 한 방울도 안 먹었는데 술 많이 먹었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술자리에 있을 때 네. 어떠한 얘기라든지, 네. 뭐 물론 술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술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이제 대화, 그리고 네. 소통이잖아요. 공감 네.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잘 맞는 사람들과 같이 모였을 때는 굳이 술이 없어도 너 마셔. 나는 그냥 따라주기만 할게. 짠만 같이 해줄게. 마시지 않더라도. 너는 그냥 술 마셔. 나는 사이다 마실게.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맞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 술 안 먹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쵸. 다 이제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뭔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필름이 끊겼을 때 그 친구가 기억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제가 되게 바빴던 적이 있어요. 야, 어제 무슨 일, 그거 내가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되고, 애들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거 다 봐줘야 되고,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맞다. 그 정리했던 이제 20대 초중반에 네. 그런 술자리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도 안 마시니까 네. 저는 늘 그 역할을 제가 네. 늘 했었죠. 그 자리가 파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한 3-4시간이 걸려요. 예, 그죠. 맞아요. 진짜 오래 걸려요. 다들 들어가는 거 네. 이제 다 정리하면은. 근데 여기서 또, 술을 못 드시면 이 역할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호감도 올라가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아니, 근데 진정한 술꾼들은 그 본인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부 기억하는 그 사람을 나중에 되게 경계하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술 안 마시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왜 같이 안 마셔요? 맞지 먹지 왜 않는 같이- 것이야 이러면서. 왜 나는 너에게 이런 추태를 부렸는데 너는 나에게 안 부리는 것이야 라며 너는 나의 치부점을 갖고 있으면서 없애버리겠어 이런 얘기 듣고요. 그것도 또 이제 친분이 생기는 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이요. 김유민님 소개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 사람 친구랑 같이 듣는 수업이 너무 많아요. 저랑은 다른 거라서 교양 수업 하나 정도 같이 듣는데 전공 수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질투나고 화가 나요. 자꾸 의심하고 질투하면 안 되겠죠? 질투가 나는 어떤 특정 인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든 예쁜 사람한테 분일 그런 것 게 아니라 예쁜 사람, 여자 본능적으로 매력적인 누군가. 그럼요. 예쁘고 매력적이고 본능적으로 그게 신경이 쓰이죠. 저는 그게 그냥 DNA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직감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게 그렇다고 수업 듣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물론이죠. 신청한 수업을. 네. 네, 그래서 청각을 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참 네. 질투가 날 때, 의심이 갈 때, 이걸 좀 억누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도 없어요, 질투에는. 질투엔 약도 없다. 예, 약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딱 얘기 드릴게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 거였냐면 와이프가 죽었어요, 비행기 사고로. 네네. 얼마나 슬퍼요. 근데 너무 슬프죠. 그 와이프가 불륜관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고 때문에, 비행기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와이프가 죽었다는 것보다는 그 불륜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질투가 나서 삶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감정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와이프의 죽음보다도. 결국에는 또 그런 네. 감정들이 또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죠. 그만큼 질투가 사실 무섭고
그 통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순간적으로 되게 그 질투란 감정이 휩싸인 이후에 날 돌아봤을 때 와, 나 되게 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와, 나 그렇죠. 되게 추했구나. 아니 왜 이렇게 무슨 눈 가리개를 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못 봤을까? 다른 그러니까 거기서 시각으로도 볼수 맞아요. 있었을 텐데.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은 뭔가 객관적인 상황들이 보이는데 그 상황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서 맞아요. 아무리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해줘도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질투하십시오. 예, 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청강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지금 질투하고 있다고 그냥 남자친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조금 조심을 해주겠죠. 예,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네. 질투가 나는 거여서 어쩔 수가 없어. 나의 DNA가 그렇게 시키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692님. 회사에서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출입증을 주었는데요. 사진이 너무 예뻐서 분실물 센터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주려고 하는데요. 부서는 알아냈는데 뭐라고 하면서 주면 좋을까요? 아유, 저 출입증을 주어서 여기요. 이거요. 이거 말고는 없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이거 뭐야? 뭔가 인상적인 그런 멘트를 해서 여자분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싶으신가 봐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두 뭔가 분은 인상을 아실 남기고. 것 같아요. 우선 뭐 연락처가 적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출입증이니까. 예. 부서만 알아냈다고. 부서가 그치, 부서만 알아내. 이제 그러면 이제 찾아갈 수는 있는 거죠. 그 부서에 가서 이분 이제 출입증을 이제 건네야 하니까. 예. 또 이게 중간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또 좀 건너가다가 저 지금 중간에 누굴 만났는데 무슨 일이세요? 근데 출입증 좀 전해주려고. 누구 이거 제가 전해줄게요 하면 바로 무산이거든요. 이분 또 지영 씨 또 출입증 떨어뜨리셨네. 거기 두세요. 제가 챙겨줄게요. 그러면 예. 그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근데 이거 되게 빨리 해결을 보셔야겠다. 왜냐하면 출입증 분실 신고한 다음에 재발급하면 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아니면은 사실 이거는 회사잖아요. 회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출근을 다들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출근 시간 있고 서성이세요. 오는지 안 오는지. 예, 서성이다가 출입증 그분에게 딱 얼굴이 딱 출입증 사진과 맞는 분이 있으면 다가가서 딱 출입증을 건네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한번 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얘기도 조금씩 나누면서 갑자기 뭘 떨어뜨려 그냥. 갑자기 내가요. 네. 내가 그 또 출입증을 어이쿠 이게 뭐지 하면서. 아이고. 그리고 그런 것밖에. 가급적 우연을 가장해서 좀 자주 마주치고. 맞아요. 네, 부서에 사실 갑자기 막 그 부서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부서라도 얼굴만 서로 알게 되고 인사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럼요. 누군지 알게 되니까. 예. 그리고 사진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다음 사연. 사연은 끝났네요. 자, 이제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올게요.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에라라라라 에바바바바바 일주일 전 욕조에서 나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 이제는 너 혼자 듣고 있고 곧 사람들도 듣게 되겠지 피아노 하나론 심심해 베이스도 넣게 되었지 하루 종일 널 생각하다 쓴 노래 별 내용은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이 다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엘라라라라 에바바바바바 다른 내 노래들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해 유명하게
붙어 다니자 길고양이들처럼 너는 매일 설레야 돼 천만한 것처럼 난 저 다른 놈들처럼 가방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딴 번에서 노래를 선물하지 제일 맞아 우리 난리 났지 안 달아 내 맘 계속 새 것 같지 나는 이제 잘했지만이 내 빛이는 언제 나와서 새네 하루 마치고 자기 전에 자장가 대신 들어줘 숨에 성급해 보일까 걱정돼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놨던 What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엘라라라라 에빠빠빠빠빠 Clap your hands y'all Clap your hands f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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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your hands y'all For her Y'all It's your song It's your song It's your song It's your song Your song Your song It's your song Your song Your song It's your song It's your song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편지 읽어주는 여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네요. 백영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은 나한테 아무런 마음도 없지만 그냥 착해서 그래서 날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그래도 당신의 친절에 몸에 배어있던 매너에 자꾸 설렜어. 친구들이 당신도 마음이 있으니까 날 만나주는 거라고. 다들 우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호들갑을 떨 때마다 난 그러지 말라고, 당신한테 민폐라고, 나 혼자 좋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나보다 12살이 많은 당신, 그리고 아직 학생인 나. 내가 또래보다 어른스러워도 당신이 많이 동안이어도 메워지지 않을 차이라는 거 알아?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밤늦게 통화하고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렇게 경계해도 자꾸 착각하고 욕심이 커져서 문제더라. 만나주기만 해도 고마웠는데 이젠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 있지? 그래서 이제 그만 당신과 이별하려고 해.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웃기다. 당신은 한 번도 내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 당신을 휴일마다 불러내는 것도 당신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쫄쫄 굶다가 쓰러졌던 것도 어른스러워 보이겠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옷들을 사는 것도 당신은 쓰지도 않을 선물들을 사느라 온종일 고민하는 것도 다 바보 같은 짓이지. 나 메신저도 탈퇴하고 당신 번호도 지웠어.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리 사이는 나만 끊으면 되는 이렇게 쉬운 사이였네. 그래도 당신의 착한 말들, 내 머리를 쓰다듬던 큰 손, 뭐든 털어놓고 싶게 만들던 낮은 목소리, 늘 기댈 수 있었던 어른의 어른스러움, 언제나 나한테 큰 위로가 됐어. 참 많이 노력했는데
당신은 끝끝내 한순간도 날 여자로 봐주지 않았겠지? 미안했어. 이기적이어서. 멋대로 기댄 거, 불러낸 거, 위로받은 거, 좋아했던 것까지도. 안녕. 이젠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나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 네. 많이 좋아했던 남자분에게 보내는 B님의 편지였습니다. 네. 슬프네요. 슬픈 내용. 슬픈데 네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슬프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슬픈지 잘 모르겠는 게 아니 한순간도 여자로 봐주지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영화를 보고 같이 뭐 메신저 메시지를 주고받고 집 앞까지 대다주고 커피를 마시고 이럴 수가 있나요? 머리도 또 왜 막 쓰다듬고 이거는 아무리 뭐 친한 뭐 동료 혹은 뭐 선후배 네네.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성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엄청난 호감이 있으니까 이성의 호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게 어떤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이게 걸 나이 차 몰라서. 때문에 나는 학생이고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뭐 사회적인 어떠한 뭐랄까 경험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뭐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어떠한 좀 거리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느낀 어떤 생각들이 쌓여서 또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신은 끝끝내 한순간도 날 여자로 봐주지 않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헤어질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믿어야 이 사람을 놔줄 수 있을 거니까 자기 암시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이런 사람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잖아요. 대부분. 네네. 근데 어째서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한쪽이 더 많이 아파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꼭 뭔가 기울거든요. 어느 쪽으로. 딱 평행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메신저도 탈퇴했고 번호도 지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메신저 다른 계정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번호 지우긴 뭘 지워 머릿속에 입력됐을 텐데 그거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못 잊어버리실 거예요. 뭐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머릿속에 있는 거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잊는다라는 건 이런 행동을 몇 번씩 반복해서 몇 번씩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보니까 아직 학생이고 어리고 네. 사귀었다는 그 분은 12살이나 많은 분이니까 아무래도 나이대도 다를 거예요. 이분이 20대라면 그분 아마 30대 중반 정도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생겼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일종의 경험의 차이?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나이 때는 그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어떤 세련됨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굉장히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촌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적절한 말을 적정할 타이밍에 잘 못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연애도 실패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뭔가 사회적인 매너도 깨닫게 되고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여유로움을 그 사람의 인격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연애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한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른스럽고 뭔가 세련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근데 그런 식의 좌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 성장 과정인 거고 성장통이니까 뭐 아까 지영 씨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끝끝내 여자로 봐주지 않고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헤어지려고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니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여자로 생각했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다가가서 잡을 것 같아서 자기를 좀 단돌이 하고 그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이 저는 좀 보이거든요. 행간에서. 네네.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지금 너무
이분의 편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쫄쫄 굶다가 쓰러지고 어울리지 않는 옷 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게 저한테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근데 너무 이런 나이 풋함이 때일 저는 수 없거든요. 있지. 박 작가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즘 전 너무 세련되고 노련하고 막 아, 매너가 철철 넘쳐서 끝나죠. 지금 뭐 매너가 이정 철철 씨는 뭐 넘치고. 지금 뭐 여유는 뭐 무슨 바다 같고 막 이러니까. 정복자, 연애 정복자니까. 이게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예. 그쵸. 그런 사람 눈에 봤을 땐 또 그런데 또 이제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이 좀 어찌 보면 네. 부족할 수 있는 상대방보다 경험이 부족한 이 사연자 분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번 경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일이 어떻게 되든 결국에는 또 이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맞고 그러는 것들 자체를 너무 억누르진 않았으면 해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이걸 다 이제 소화시켜야 불태워야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하얗게 불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떤 뭐, 방식으로든. 예, 글 쓰신 거 마음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자기 마음을 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성숙하신 것 같고 네네. 정확한 나이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 되는. 뭐 지금은 슬프시겠지만 저는 되게 믿음직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래. 예. 자, 그래요. 오늘도 백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들 푸른밤 더 러브 연애교실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에즈원의 소네트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조차 모르게 날 향해 뛰는 내 가슴 나조차 모르게 내 마음 두는 뭐야 해 나조차 모르게 내 맘에 네가 들어와 Can't believe I'm falling in love Only in my ear 자그만 속삭임 Only in my heart 향그런 바람처럼 Only in my dream 살며시 내 맘에 속삭여준 I love you So tell me 너의 맘에 속삭이는 달콤한 노래 나에게만 속삭여줘 Oh sweet melody Wanna be with you And only you 이렇게 너무 소중한 너 So tell me 너의 맘이 들려주는 행복한 노래 너를 위한 사랑스러운 Oh my sweet sonnet Wanna be with you And only you 내게로 와서 빛이 돼줘 널 사랑해 이렇게 두근두근 내린 가슴 속에 너 이렇게 한없이 내 맘에 그려보는 너 이렇게 내 눈 속에 매일 살고 있는 너 Can't believe I'm falling in love Only in my ear 자그만 속삭임 Only in my heart 향그런 바람처럼 Only in my dream 살며시 내 맘에 속삭여준 I love you So tell me 너의
들려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요즘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눈을 뜨던 난 요즘은 9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뜬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침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밤에도 11시면 눈을 부비며 침대에 누웠는데 요즘엔 새벽 2, 3시가 한참 넘어서야 겨우 잠을 청한다. 내 생활이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 내가 퇴사를 했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렇게도 바쁘게 살던 내가 게을러졌다. 요 며칠은 밖에 나가기 싫어서 은행 업무도 장 보는 일도 미루다 한 번에 처리했다. 그런데 마음은 피곤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일까? 새벽마다 잠을 설치고 있다. 나름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 우울증이라고 내 멋대로 진단을 내렸다. 내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사한 직장이었다. 그렇게 수많은 처음을 시작한 곳이었고 햇수로 5년을 함께한 삶의 터전이었다. 안 좋은 이유로 그만둔 게 아니라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 든 직장을 뒤로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섭섭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새벽 괜히 슬픈 영화를 틀어놓고 우울한 감성의 노래를 찾아 들으며 참 많이 울었다. 퇴사를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이 슬픔을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처음과 온전히 아름답게 이별을 하고 싶다. 나는 앞으로도 조금 더 우울할 예정이다. 나의 우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온전히 감정을 추스르고 나면 더 멋지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한동안 우울 그리고 행복해질 예정. When you're close to tears, remember someday it'll all be over. One day we're gonna get so high. Though it's darker than December, what's ahead is a different color. One day we're gonna get so high. And at the end of the day, remember the days when we were close to the edge, and we wonder how we made it through. And at the end of the day, remember the way we stayed so close till the end. We remember it was me and you, 'cause we are gonna be forever, you and me. You will always keep flying high in the sky of love. Don't you think it's time you started doing
how we made it through. And at the end of the day, remember the way we stayed so close till the end. Remember, it was me and you, 'cause we are gonna be forever, you and me, and always keep flying high in the sky of love. 'Cause we are gonna be forever, you and me, and always keep flying high in the sky of love. 'Cause we are gonna be forever, you and me, and always keep flying high in the sky of love. 'Cause we are gonna be forever, you and me, and always keep flying high in the sky of love. 하루의 끝, 오늘은 김미희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였습니다. 그래요. 5년 정도 함께 했었던 직장, 삶의 터전을 떠났을 때 어떤 소외감, 아니 상실감 정말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원래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다시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이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쁠 수만도 없고,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스트레스 크기도 나의 상태에 따라, 나의 마음의 어떤 여유에 따라서 다르게 오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일어나는 그 2차적인 감정의 발생들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래저래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머릿속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황이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이래저래 우울한 기분들, 좀 슬픈 기분들이 많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조금 나의 처음과의 솔직한 이별, 아름다운 이별 이런 걸 하고 나면 분명히 더 발전을 하시고 성장하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우울하시고 그리고 다시 행복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예쁜 그래프를 잘 그려보셨으면 하네요. 김미희님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6327님, 몇 주 전 아는 분의 강아지를 며칠 데려다가 봐준 적이 있는데요. 제 코트에 남아있는 강아지 털이랑 이빨로 물어뜯어서 올이 나간 양말을 보니까 헤어진 연인처럼 강아지 생각이 나네요. 도톰한 발바닥, 둥글게 말린 꼬리, 킁킁대던 코, 까만 눈, 무엇보다 부드럽게 쓰다듬었던 털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저도 한 마리 입양해서 키우고 싶지만 실제로 같이 지내보니까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책임의 무게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컴퓨터로 강아지 동영상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나와 함께 있었던 어떤 존재에 대한 이 그리움, 이런 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책임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할 어떤 선택을 해서 이제 버림받는 동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함께 해보니까 물론 좋고 행복하긴 했지만 나의 어떤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잘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역시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좀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서 혹은 동영상을 보면서 친구의 그 안부를 물으면서 그 강아지 안부도 같이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저희 집 이 반려견이
얼마 전에 이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건데 이렇게 이발한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참 좀 겨울이긴 하지만 짧은 털이 좀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발을 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장모종인데 짧은 털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혜리님,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오빠가 본가에서 2주간 지내다가 오늘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섭섭해요. 같이 쇼핑 다니고 집에 하루 종일 늘어져서 있다가 같이 야식을 시켜 먹고 짧지만 오빠와의 그런 일상들이 오랜만이라 참 좋았는데 말이죠. 쫑디도 집을 자주 비우니 이런 기분 알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해외를 많이 나가니까 이런 기분 알죠. 근데 참 해외를 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집에 저는 있는 시간들이 그래도 꽤 있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좀 잘 안 겹쳐서 그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을 때도 그냥 제 방에서 혼자 음식 시켜 먹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래가지고 식사 때가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타이밍이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촬영이 있다가 잠깐 다시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나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전 그냥 집에서 제 방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식사 때가 좀 안 맞으면 그냥 굳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시켜 먹거나 제가 그냥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그런 편이거든요. 어쨌든 밥을 같이 먹는 건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뭔가 밥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나 뭐 일상의 공유도 생기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요. 1581님, 전 임용고시생인데 이번 시험에 떨어져서 오늘 다시 고시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났는데 제가 떠난 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는 아빠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올해는 꼭 합격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분명 또 좋은 소식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마주할 그 시간들이 있을 거고 중간중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기댈 수 있는 게 가족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피아의 넌 나의 듣고 슈가도넛의 Imagine, Close Your Eyes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푸른 밤 종현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키스 우리 둘만의 키스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Time After Time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로 Time After Time은 그의 명연주를 들을 수 있는 연주곡이죠. 1984년에 발표된 신디 로퍼의 넘버원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거죠. 금요일 밤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푸른밤과 함께 오늘을 마무리 중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곡 Time After Time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